Nettoyage. Allez, on se dépêche, la pluie. Pourquoi tu passes par là, c'est pas la route? J'ai pas le temps d'aller regarder la mer, là. Ah, on le prend, là, le temps. Les invisibles, je veux les rendre visibles. Vous n'avez aucun doute, vous? Ça m'arrive. Mais là, ce que je vais raconter, c'est plus fort que mes doutes. 두 세계 사이에서는 제목 그대로 두 세계에 관한 영화입니다. 핵심 플롯은 엘리트 세계에 살고 있는 한 저명한 작가가 사실적인 책을 쓰기 위해서 최하층 노동세계에 잠입 취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노동세계의 대응이 두 가지로 나타나고 두 세계에 걸친 또 다른 인물을 설정해서 두 세계를 사는 사람으로 두 사람을 등장시키죠. 두 세계 사이에서는 칸 영화제 감독 주간 섹션의 개막을 알린 영화인데요. 2021년 제69회 산 세바스티안 국제영화제에서 유럽영화 관객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영화는 주로 분쟁지역을 취재해온 국제문제 전문기자 플로랑스 오브나가 쓴 위스트르앙 부두가 원작입니다. 2010년에 출간된 이 책은 시급 8유로의 청소부로 일하면서 겪은 이야기를 다룬 논픽션인데요. 주인공인 줄리엣 비노시가 이 책을 읽고 감명받아서 꼭 영화로 만들고 싶었다고 전합니다. 그래서 역시 소설가 겸 감독인 엠마뉴엘 까레르를 설득해 영화를 완성했다고 하죠. 게다가 비노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역할은 비전문 배우들이 맡아서 현실감을 더했습니다. 원작에 충실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죠. 영화의 프랑스어 원제도 위스트르앙입니다. 줄리엣 비노시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배우죠. 수많은 유수 작품에서 주연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뽕레프의 연인들, 폭풍의 언덕, 잉글리시 페이션트, 클라우즈 오브 실스 마리아 등이 있습니다. 1990년대 이래 프랑스를 대표하는 배우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맨스 드라마의 주연을 주로 맡다가 점차 사회와 삶을 성찰하는 영화로 활동을 넓혀가고 있죠. J'ai besoin de te voir. Une dernière fois, Julien. J'ai besoin de te peindre. What have you done? It is a love story. Why is so determined to keep me alive? Because I'm a nurse. In from the north, and with it, strangers. These people. J'aime bien sortir. J'ai dit la vérité. La vérité, j'ai couché avec personne quand je vivais chez toi. 세월의 흔적에도 여전히 빛나는 여배우 줄리엣 비노시. 비노시가 연기한 마리안 윙클레는 고용불안의 현실을 체험하기 위해 프랑스 북부의 항구도시 캉에서 일용직 청소부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혼한 가정주부로 위장해서 노동자들 사이에 섞여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글을 쓰죠. 비록 잠입 취재지만 마리안느는 청소부 일에 진심으로 임합니다. 순박한 우정을 나누는 크리스테일과 마릴루라는 두 친구도 생기죠. 하지만 자신이 속한 엘리트 세계와 최하층 노동자 세계 사이에서 마리안느의 불안감은 깊어만 갑니다. 발각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외에도 작가로서의 거리감 유지와 우정 사이의 심리적 갈등도 커져가는 거죠. 이러한 심리적 갈등은 원작에서는 보이지 않는 내용입니다. J'ai besoin de voir, de partager le quotidien. Pour voir ce qui se passe vraiment. Ferry, c'est opération commando. Escale de 1h30, pas une seconde de plus. Puis au swing. Faut aller très vite, c'est très dur. 일용직 청소부의 고용은 매우 불안합니다. 채용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관리자에게 따졌다는 이유로 마리안느는 바로 해고당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용된 자리가 캉의 위스트르앙 부두에서 영국 포츠마우스를 오가는 여객선 청소일인데요. 청소일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객선은 230개의 객실을 가지고 있는데 정박시간은 90분이고요. 이 시간 동안 10여 명의 청소부들이 2인 1조로 나눠서 쓰레기통을 비우고 화장실을 닦고 침대 시트를 모두 갈아야 합니다. 객실 하나당 4분, 1분 30초에 침대 하나를 정리해야 합니다. 마리안느의 내레이션에서도 지저분한 화장실 청소만 하는 것보다 더 고되다고 합니다. 조금만 머뭇거리다가는 내리지 못하고 영국까지 갈 판이죠. 실제 이런 사고가 나는지는 영화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더 무서운 것은 교육시간도 없이 시켜보고 아니면 끝이라는 관리자의 말입니다. 관리자 외에는 모든 동료들이 마리안느에게 친절합니다. 크리스텔과 마릴루와의 우정도 두터워지고요.
영화는 처음부터 마리안느를 주인공으로 하는 3인칭 시점을 유지합니다. 관객은 마리안느의 심정에 공감하고 감정이입하게 되겠죠. 하지만 발각될 거라는 것을 누구나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리안느의 신분과 의도가 드러난 후 동료들의 대응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출간기념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축하와 고마움을 표하죠. 숨겨진 자신들의 처지와 어려운 노동 환경을 알려줘서 고맙다고 말입니다. 사실 이들의 존재가 숨겨진 것은 아니에요. 어디 가나 눈에 띄는 사람들인데 무시되거나 없는 존재처럼 취급당했던 것이죠. 이러한 현실을 마리안느의 책이 얼마나 반성적으로 다루었는지는 영화에서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이 영화는 경향신문에서 최민지 기자가 지적했듯이 취약계층 노동 현실을 고발함과 동시에 저널리즘의 역할을 다루었죠. 마리안느의 내레이션은 이후 책으로 나온 내용일 겁니다. T'es qui en vrai? Vas-y, je t'écoute. Voilà, je suis écrivain. Écrivain. Oui, je suis écrivain. J'écris des livres. Je fais ça pour que les gens sachent, pour qu'ils comprennent ce que vous vivez. Pour que les gens sachent? Oui. Super. Faut te dire merci. 출간 기념회에 참석한 사람들과 달리 절친인 크리스텔과 마릴루는 마리안느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을 속인 것과 거짓에서 싹튼 우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단지 자신들을 속였기 때문에만 화가 난 걸까요? 우정과 계급 사이의 갈등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급 문제만으로도 이것은 설명할 수 있어요. 신분을 속이고 잠입해서 취재를 해야만 사실적인 글을 쓸 수 있다는 생각에는 일정한 전제가 깔려 있는데요. 노동자는 취재의 대상이 될 뿐이죠. 이들은 주체적으로 취재에 임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범죄 집단에 숨어들어가 취재하는 것은 당연히 그래야 할 겁니다. 하지만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부인이나 상층 인텔리층이 아니라 모순의 주체들이 직접 나서는 것이 오히려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것이죠. 마리안느가 자신의 의도를 밝히고 직접 부탁했다면 노동자들이 정말 밝히고 싶은 것들을 보여주지 않았을까요? 몰래 취재할 때는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까지 말입니다. 물론 다큐멘터리적 기법도 일부 도입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장르 혼합도 가능하고 드라마로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은 그 밖에도 많이 있을 거예요. 현실 고발이라는 점에서는 일정한 기여를 하지만 그에 대한 반성적이거나 구조적인 분석은 나오지 않습니다. 시내 21에서 박수용 평론가가 마리안느의 양가 감정을 극대화하기 위해 점차 직설적인 계급 우화로 변모하는 전개가 다소 거칠게 마감되어 아쉽다고 비판한 것도 같은 맥락일 겁니다. 저널리스트의 세계나 엘리트 작가 세계의 문제도 간접적으로 드러날 뿐이고 영어 제목이나 한글 제목처럼 명확하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이 점도 가디언지에서 브래드쇼가 이미 지적했었죠. 사이트 앤 사운드지에서 마르소가 폭로를 목적으로 하지만 영화는 분노를 표출할 대상을 제시하지 않는다라는 평가도 그렇습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영화 잡지 엠파이어에서 파킨슨은 진정성에도 불구하고 본질을 완전히 놓친 영화라고까지 혹평하기도 했었습니다. 두 세계가 균형 있게 다루어지지 않았고 취약계층 노동세계에 구조적인 성찰도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 점은 간접적이면서 상징적이지만 또 다른 인물인 쥐스틴의 등장을 통해 영화 미학적으로는 어느 정도 상쇄되는 듯합니다. Moi je voulais vous dire que vous allez me manquer. J'ai passé de super moments avec vous. C'était super sympa. J'ai tellement de bons souvenirs. 에밀리 마들렌이 연기한 주스틴 르로이의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 그는 마리안느가 여객선 청소부로 일할 때 함께하며 가르쳐줍니다. 키도 크고 시원시원한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는 남성도 여성도 아닌 간성으로 태어나 의사가 남자로 규정했지만 자신은 여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세계 사이에 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마리안느만 나중에 알았을 뿐 주스틴도 처음부터 숨기지 않았고 동료들도 모두 알면서 그를 좋아합니다. 그가 여객선 청소부 일을 그만둘 때 모두 한마음으로 축하하고 파티까지 열어주죠. 파티가 끝난 후 친구들을 보내며 가로등 조명 아래 흥겹고 여유있게 춤을 추는 주스틴의 모습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신분과 의도를 숨기고 노동자를 대상으로 여겼던 마리안느와는 대조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죠. 이 설정이 숨겨진 구도로서 영화의 한계를 보완합니다. 마리안느의 신분과 의도가 드러났을 때 동료 노동자들의 대응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이해와 용서가 있는 반면 크리스텔과 마릴루처럼 결국 이해는 한다고 하지만 용서는 할 수 없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영화는 이 둘을 그대로 둡니다. 조정하거나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마리안느는 크리스텔과 마릴루의 마지막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 그들과 자신도 그들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 가슴 아파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죠. 크리스텔과 마릴루는 자신의 세계로 돌아갑니다. 아니 머물러 있겠다는 의지를 보입니다. 프랑스의 대표적 영화 전문지 까이에 디 시네마에서 유잘이 이 영화는 민중에 대한 부르주아 계급의 시각을 명확하게 보여주며 더 나아가 자연주의로 잘못 묘사되는 대부분의 사회 영화가 무엇인지까지 암시한다고 합니다. 크리스텔과 마릴루 같은 노동자들이 부르주아나 엘리트층 작가의 글쓰기 대상으로 또 다른 의미에서는 착취당하는 것은 아닐까요? 자신도 모르게 말이죠. 지나친 과장인가요? 영화는 마무리를 애매하고 서투르게 함으로써 그에 대한 대답을 관객에게 맡깁니다. 서툴고 애매한 마무리가 오히려 픽션이 아니라 논픽션이라는 실감을 더 불러일으키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화평론가 정병기였습니다. Ces réponses qui méritent une tempête d'applaudissements.